안녕하세요. 박나래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나래의 주요 경력과 업적. 박나래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이자 방송인입니다. 그녀는 2019년 MBC 연예대상에서나 혼자 산다와 구해줘, 홈즈로 대상을 수상하며 여성 코미디언 톱의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원래는 구라인 출신이었지만 유라인에서도 활약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나래의 다이어트 이야기. 박나래는 최근 4개월간의 다이어트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다이어트 결과 허리 사이즈가 32인치에서 25에서 26인치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으로는 호밀빵 샌드위치, 참외 샐러드 등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박나래의 방송 활동. 박나래는 나 혼자 산다의 초창기 멤버로 활약했으며 2019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18년 만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구해줘, 홈즈에서도 활약하며 다양한 방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나래의 향후 계획. 박나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재치 있는 코미디 스타일과 건강한 이미지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박나래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나래의 성격 특징. 남을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는 개그 스타일이 아닌 자신의 엉성함이나 낮은 수준의 색드립 등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스타일입니다.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편하며 상대방이 놀려도 화내지 않고 여유 있는 편입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인정이 많으며 천성이 착한 편입니다. 박나래의 집착 성향. 박나래는 집착하는 성격이 있어 연애할 때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린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약간 잘 꽂히는 편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집착 성향을 인정했습니다. 박나래의 방송 스타일. 박나래의 방송 스타일은 자신의 엉성함이나 낮은 수준의 색드립 등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스타일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박나래는 둥글둥글하고 여유 있는 성격의 집착 성향이 있는 편이며 자신의 단점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방송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2017년 한국갤럽 올해를 빛낸 코미디언 부문에서 3위, 2018년 올해를 빛낸 예능방송인 부문 2위, 2019년 2위를 차지할 만큼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남을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는 개그 스타일이 아닌 꽁트 위주와 자기 자신의 엉성함, 낮은 수준 색드립, 어딘가 모자람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스타일이다. 억지스러운 개그는 자제하고 적재적소에 잘 녹아드는 덕분에 편안하고 유쾌한 캐릭터로 자리매김하였다. 발이 넓고 다른 사람을 잘 챙기며 매사에 대충이 없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이런 점들이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편. 2019년 MBC 연예대상에서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로 대상을 수상하며 여성 코미디언 톱의 자리를 다졌다. 2017년에 이어 2020년에도 백상예술대상에서 두 번째 TV 부문 여자 예능상을 수상하며 이 부문 공동 2위의 수상 기록을 갖게 되었다. 원래는 구라인 출신이고 유라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현재는 단독으로 라인을 구축할 정도의 거물급 예능인으로 성장, 대표적인 대기만성형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키는 굉장히 작지만 전체적으로 살도 근육도 잘 붙은 편이며 그 덕분에 폴댄스를 능숙하게 하는 등 운동 능력과 피지컬이 좋은 편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02년 4월 5일에 SBS 진실게임 132회에 가짜 무당으로 출연한 적이 있다. 당시 연기자 지망생이라고 해서 방청객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 후 상명대학교 개그동아리 상계동 출신으로 후배들과 함께 KBS 개그사냥에 출연하여 본격적인 TV 코미디 생활을 했으며 그때 아담스 패밀리를 벤치마킹한 콩트를 선보였다. 2006년 KBS 21기로 데뷔 후 초반에는 작은 키와 외모를 바탕으로 귀신 같은 음습하면서도 웃긴 독자적인 캐릭터 20를 구축하며 기대주로 등극했으나 성형수술과 긴 공백기로 인해 활동이 침체되었다. 당시 인터뷰에서 비호감인 외모 때문에 섭외가 잘 들어오질 않아서 성형을 택하게 되었다고 했다. 20일 성형 후 잠시 봉숭아 학당에 복귀, 팔 잡힌 성형미인 캐릭터로 나왔지만 금방 사라졌다. 2011년 즈음부터 다시 개그 콘서트로 복귀, 출연 코너인 패션 넘버 5로 돌아왔다.
전성기는 재수술로 앞트임을 다시 막은 뒤에 찾아왔다. 2011년 12월 18일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의 피실험자 중 한 명으로 출연했다. 처음에는 영어 단어를 나열하는 것도 어려워했지만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여 회화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 5월 12일에는 장도연과 함께 코미디 빅리그 시즌 3에 출연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아직까지 개그맨의 교차 출연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그 콘서트에서는 영원히 하차하는 게 아니라 서수민 PD의 허락하에 잠정적으로 코미디 빅리그로 임대 나가는 거라고 한다. 샵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는 듯. 박나래가 소속된 이계인은 코미디 빅리그 시즌 3에서는 9라운드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없어 보였으나 마지막 10라운드에서 1등을 하며 단숨에 챔스 진출, 챔스에서도 첫 라운드를 1등으로 장식했다. 임대 나가더니 정말 포텐이 빵빵 터졌다. 거의 변장에 가까운 분장으로 외모를 활용하는 개그를 하다 보니 묻히는 경향이 있지만 원래도 예능 감각이 출중한 개그우먼이었다. 긴 무명 시절 코미디쇼 희희낙낙에 나오는 김지민과의 콩트를 보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함께 연기력, 슬랩스틱으로 승부를 보던 시절. 코미디 빅리그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이후 콩트 외의 예능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라디오 스타에서는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며 그 김구라에게 인정받았을 정도이며 기세를 몰아 무한도전에도 출연했다. 이후에도 장도연과 콤비로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세 개그우먼으로 인정받고 있다. 같은 코미디 빅리그에서 활동하는 이국주가 활동이 계속될수록 비호감 이미지를 쌓은 데 비해 오히려 호감형 이미지를 착실히 쌓아가고 있다. 24. 박나래의 개그가 호평을 받는 이유는 불편하지 않은 개그 덕분인데 무엇인고 하니 남을 비하하는 개그보다 본인을 깎아내리거나 상황극, 콩트 등의 방식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것. 연예인의 태도 논란이 걸핏하면 도마 위로 오르는 것을 생각해보면 본인의 캐릭터를 부각시키면서도 논란이 없는 영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허나 2021년에 해이날의 관련 논란으로 이전의 호감형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2016년에는 디제잉 활동을 시작했는데 다른 셀럽 DJ들이 그렇듯 별로 좋은 소리는 못 듣는 듯하다. 25. 본인 말에 의하면 2013년경부터 연습했다고 하지만 공교롭게도 개그맨 선배 박명수도 DJ라 둘이 DJ로 간혹 엮인다. 2017년 한국갤럽이 발표한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코미디언, 개그맨에서 3위 15.9%를 차지했다. 1위는 유재석, 2위는 강호동. 무한도전과 라디오 스타 출연 이후로 더더욱 대세 개그우먼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여자 코미디언계가 침체기인 가운데 오랜만에 나온 기대주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국주의 후임으로 들어간 나 혼자 산다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2017 하반기부터 급등주로 떠오른 같은 무지개 회원 기안 84와의 러브라인 덕에 2017 MBC 연예대상에서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으며 이마 키스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다. 26이 날 버라이어티 부문 여자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대상 후보에도 올랐는데 여자 예능인이 MBC 연예대상에서 대상 후보로 오른 것은 박미선 이래 8년 만의 일이었던지라 박미선이 자기 일처럼 자랑스럽다는 문자를 보내와서 감동했다고 한다. 유재석 역시 가능성은 전현무가 높지만 박나래가 받길 바랐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다만 박나래는 옆자리에 앉은 전현무가 대상을 너무 뜨겁게 갈망하고 있어서 27, 크게 기대하진 않았다고 한다. 이후 2018 MBC 방송연예대상에 한 차례 더 대상 후보에 올랐다. 2018년 한 해나 혼자 산다에서 큰 활약을 보였기에 박나래의 대상 수상에 이견이 없었지만 큰 복병이 있었다. 2018년 소떡소떡 휴게소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이영자에게 대상이 돌아갔다. 이를 놓고 이영자도 대단했지만 박나래가 대상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해 말이 많았다. 그러나 SBS 연예대상에 큰 병크 28로 묻히게 되었으며 이영자가 가져온 선한 영향력 29, 과 깨알 재미도 충분히 대상을 줄 만했단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후 2019 MBC 방송연예대상의 세 번째 대상 후보에 올랐다. 2018년 활약에 비해 아쉽다는 말이 있지만
메인 MC 전현무와 고정 멤버 한혜진의 하차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꿨고 인기와 이슈, 재미를 잃지 않고 잘 유지했기 때문에 대상 자격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러나 복병이 등장했다. 2019년 11월부터 놀면 뭐하니 왜 유재석이 유산슬을 통해 유산슬 신드롬을 일으키며 다크호스로 부상한 것이다. 이를 놓고 올해는 유재석이 받는다 vs 이번에는 박나래다 두 의견을 가진 네티즌들이 충돌하며 30, 작년에 비해 수상 여론이 오히려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3수 끝에 대상 수상에 성공하며 잘 마무리되었다. 네티즌들은 아무래도 현재 MBC 간판 예능인 나훈산의 위기를 잘 극복한 데에 점수를 더 쳐준 듯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메인 MC가 하차했는데도 화제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으니 말이다. 또한 앞에 나 혼자 산다만 언급되어 있지만 새 프로그램인 구해줘. 홈즈가 안정적인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수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